설악산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불과 2주 전에 공룡능선의 무박산행을 다녀왔는데 또다시 설악산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많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설악산의 단풍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사람을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요. 2주 전에 공룡능선은 단풍이 절정이어서 예쁜 단풍을 충분히 즐기고 왔었는데요. 이번 주를 넘기면 내년을 기약해야 할 테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것일까요? 월요일 밤 다시 무박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공룡능선에 갔을 때 잘못 준비해서 고생했던 일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대청봉에서 너무 추워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해서 5리터에 들어있는 잠바와 겨울용 바지를 입고 혹시 몰라서 핫팩도 2개 준비했습니다. 제 딴에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전철을 타러 역에 갔는데 갑자기 헤드랜턴을 꺼내놓고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서 역으로 갔지만 원래 타려던 전철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양재역에 도착하여 열심히 달려갔지만 출발 예정 시간인 자정에 겨우 도착했는데 안내 산악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음을 산악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행을 포기하고 집에 오려고 전철을 타러 양재역에 갔을 때 산악대장이 전화했음을 알았고 전화를 해보니 감사하게도 바로 택시를 타고 복정역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정역에서 출발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더 기다려준 특별 배려 덕분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가까스로 버스를 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산악회 버스는 가평 휴게소를 들러갔음에도 크게 늦지 않은 시간인 2시 45분에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산행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3시가 되기를 기다리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발 920m인 한계령 휴게소에서 1차 목적지인 해발 1353m의 한계령 삼거리까지 거리는 2.3km인데 처음 1.1km는 급경사이고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나머지 1.2km는 오르막길이기는 하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계령 삼거리에서 대청봉까지의 6km는 설악산의 주 능선이라 할 수 있는 서북 능선의 동쪽 구간으로 355m 높이를 서서히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길이 이어지는데 지난 7월에 갈 때는 낮 시간이어서 왼쪽으로 내설악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참 좋은 산행 코스였습니다. 용화장성은 용의 이빨을 닮았다는 칼날 같은 20여 개의 암봉이 들어선 능선이며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의 등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이는 만큼 산악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길만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치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길이 좋지 않은데 잘 보이지도 않아서 찾아가기조차 만만치 않습니다. 길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가다가 길이 없어져 뒤로 돌아와 다시 길을 찾아간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가다가 딱 한 번 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 모처럼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길고 긴 고생 끝에 날이 밝아오면서 끝청봉이 나타나고 잠시 뒤 1665m의 중청봉에 오르니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단장한 사방의 예쁜 봉우리들이 막 떠오르는 햇빛과 어우러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우여곡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만큼 주변 전망이 아름답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생스럽게 올라왔던 서북능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을 받아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용화장성과 공룡능선 쪽은 일부가 구름에 가린 모습입니다. 대청봉에서 동해로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이 진짜 해돋이를 보는 것이겠지만 대청봉까지 거리가 아직도 1km 이상 남아있는데 해는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중청봉에서 대청봉 위로 뜨는 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경치도 좋아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청봉 정상 위로 해가 떠오르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해가 다 떠오를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계령 휴게소를 떠난 지 4시간 조금 지나 저는 충청 대피소에 도착해서 가져온 떡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가 대청봉에 올랐습니다. 1708m 대청봉 정상에 도착하니 날은 추운데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7월에 왔을 때는 안개 때문에 정상임을 알려주는 표지석 사진 2장을 찍은 게 전부였고 2주 전 공룡능선을 오르기 위해 오색에서 올라왔을 때는 깜깜한 새벽이라 표지석과 속초시내 야경 동영상만 찍고 급히 내려갔기 때문에 멋진 경치를 여유있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려다가 무엇을 잘못 눌렀는지 스마트폰에 시각장애인 모드가 설정되어 파란 네모칸이 만들어지면서 무언가 안내하는 소리가 나는데 해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물론 통화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청봉 꼭대기 추운 데서 떨면서 1시간을 씨름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중청 대피소에 내려왔는데 한 젊은이가 20여 분을 씨름하던 끝에 시각장애인 모드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대청봉까지 올라왔는데 사진 찍기는 틀렸구나 생각했었던 저는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중청 대피소 앞에 서서 천불동 계곡과 공룡능선 쪽을 바라보며 동영상이 제대로 찍히는지를 시험해보고 바로 소청봉을 지나 봉정암으로 가는 길과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 삼거리까지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청봉에서 소청봉으로 내려가면서 앞에 보이는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천불동 계곡 쪽 불쑥불쑥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들과 왼쪽으로 보이는 공룡능선과 용화장성의 기묘한 바위 봉우리들은 어떤 예술가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 저는 이 멋진 경치를 보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심하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르내리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설악산의 바위들을 오르내리면서 받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소청봉 갈림길에서 멋진 전망을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의 원래 생각은 봉정암과 오세암을 거쳐 백담사로 가는 왼쪽 길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스마트폰에 생긴 해프닝으로 1시간 반이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백담사로 가고 싶은 마음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사는 거리가 좀 짧은 오른쪽 천불동 계곡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천불동 계곡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한동안 미련이 남아있어 마음이 다소 불편했으나 길은 더 짧아서 시간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불편한 마음도 희운각 대피소를 지나 천불동 계곡을 따라가면서 계곡의 멋진 경치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소청봉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가파른 내리막길 1.3km를 내려가면 해발 1095m 지점에 희운각 대피소가 나옵니다. 저는 10시 반쯤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하여 떡을 조금 먹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일정인 천불동 계곡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피소에서 200m를 가면 갈림길인 무너미 고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왼쪽 길은 공룡능선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길이 천불동 계곡으로 가는 길이며 무너미 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이 끝나는 비선대까지는 5.3km의 내리막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너미 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가는 길은
평범하면서도 다소 가파른 내리막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너미 고개와 비선대는 해발 740m의 고저차가 있으므로 도봉산 높이보다 큰 차이가 나는 셈인데 한참 동안 내려갈 때까지 계곡이 꽤 넓고 길이 넓으면서 험하지도 않으며 별로 구불구불하지도 않아서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었지만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어 잠시 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내려가니 천당폭포라는 폭포가 나오는데 이 이름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오면 마치 천당에 온 것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천당폭포를 지나면서부터 계곡은 좁아지고 계곡에는 각종 색으로 단장한 예쁜 단풍들이 계곡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하늘 높이 솟아있으면서 깎아지른 듯한 커다란 바위들이 계곡 양쪽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바위 절벽 곳곳에는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소나무 종류의 나무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커다란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바위와 나무들이 계곡의 단풍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여기에 맑은 물소리와 가끔 만나는 폭포가 어울리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맑은 공기가 산행하는 내내 호파에 넉넉하게 최고 품질의 산소를 공급해주니 체력 소모가 큰 산행을 하는데도 몸이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내려오는 동안 보게 된 멋진 풍경을 모두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천불동 계곡이 끝나는 비선대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으며 받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편한 산행을 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불동 계곡의 단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년 단풍철에 꼭 찾아서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오색이나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시거나 마등령과 공룡능선을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시는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비선대를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직접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훨씬 쉽게 계곡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데 평소 산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천당폭포까지만 올라가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